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5월 주도주됩니다. 세계 1위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까지 바닥에 있는 기업입니다. 5월에 주가 상승이 기대되니까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와 그 이외의 자료로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10만 명 특별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5월 주도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미 성장이 크게 나온 곳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이 크게 나올 곳이 중요하겠죠. 바로 반도체 전쟁인데 반도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중국입니다. 최근에 화웨이가 HBM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금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 몇 군데 안 됩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화웨이도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HBM 메모리 독자 개발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HBM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AI 칩도 개발한다, 만든다, 생산한다. 그리고 아직 5나노 장비가 없는데 5나노를 진행을 한다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미국의 규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공급 업체의 제품 구매가 어려운 만큼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자급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입니다. 계속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사실상 화가 나겠죠. 공급이 잘 될 때는 좋겠지만 갑자기 야 너네 안 되겠어. 너 공급 안 할래. 야 받아가지 마. 라고 하면은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주변의 영향을 받을 바에야 야 우리끼리 만들자가 된 거죠. 그래서 2026년까지 자체 기술로 HBM 메모리를 개발 및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파트너들이 HBM 양산에 성공한다면 아직 한 건 아닙니다. HBM 메모리는 화웨이의 AI 프로세서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체적인 이 반도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HBM만 생산을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상 최근에는 AI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는 중국 베이징시가 자국에서 생산한 AI 반도체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만든 AI 반도체를 구매를 하려면 자국에서 AI 반도체를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자국에서 만든 AI 반도체 기술력이 해외에서 만든 거랑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엄청난 차이가 안 난다면 사실 보조금 받고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니, 조금 더 비싸더라도 보조금을 받아서 싸질 수 있다면 자국 거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라든가 이 자국 내,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는 거고 수요도 중국 내에서 해외 게 아니라 국내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지능형 컴퓨팅 서비스를 위해 국내에서 통제되는 GPU 반도체를 구입할 경우 투자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다. 10억이면은 1억, 20억이면은 3억 이런 식으로 자금 규모에 따라 지원을 해주긴 할 건데
자국 내에 일단 투자를 해라. 일단은 중국 내 AI 반도체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시는 2027년까지 스마트 컴퓨팅 인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100% 자립을 목표합니다. 100% 자립이 뭐예요? 해외 제품이 없더라도 국내 기술력만으로 국내 HBM, 국내 A 가속기, 국내 AI 칩 이 모든 것들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공급한다라는 목표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AI 반도체 자급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에는 뭐 중국에서 계속 이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그 압박에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냥 우리가 지금 치사하고 더러워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 너무 컸다라고 너네 뭐라고 하지 마라. 우리 진짜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도 퍼주고 생산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만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당장은 지금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길에 엄청난 크기의 만리장성이 이 반도체로서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소리고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올리겠다. 2025년이면 내년이죠. 내년까지 자체 자급률이 70%, 10개 중에 7건은 자기네 반도체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중국 정부는 SMIC 등 중국 파운드리 3사의 파운드리 라인을 올해까지 31개를 증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도 다른 데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나노 공정도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자급률을 올리겠다라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중이죠. 중국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지금부터 2년 뒤입니다. 2026년 26%로 대만에 이어 2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위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뺏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TSMC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TSMC의 뒷자리를 중국이 치고 올라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IC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5나노급 칩을 조만간 양산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나노급 공정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흔히 EUV 장비가 들어갑니다. EUV 장비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ASML에서 공급을 하는 장비죠. 근데 이 ASML이 중국에 납품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전망치라든가 1분기 실적도 떨어진 게 있는데 그럼 EUV 장비가 못 들어가는 대체 너네는 뭘로 5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의아한 상태입니다. 어떤 기술력이 있길래 지금 5나노급 공정, 5나노급 반도체 칩을 양산한다는 거니? 에서 사람들이 의아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2020년 상반기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딱 4년 전만 하더라도 SMIC의 최신 공정은 10나노 정도로 TSMC와 2년 이상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년의 격차를 1년으로 좁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달려서 1년 이내로 좁혔고 그러니까 앞으로 2026년 뭐 7년 되면은 TSMC급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자체의 반도체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란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왜? GDP 성장률이 상당히 긍정적이더라. 그러니까 중국 지수가 계속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오미크론 등등 해서 이 봉쇄가 안 풀리다 보니까 계속 성장률이 못 나왔는데 이제 막 바닥 찍고 반등세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흔히 항생이라든가 아니면 상해종합 증시라든가 이 모든 이 중국 지수가 바닥 찍고 이제 막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했으며 1분기 국내 GDP 증가율이 양호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이제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유지를 하고 있구나. 1년 만기 LPR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중국의 대형 은행들 평균 금리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 LPR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째
5년 만기 LPR은 지난 2월 이후 2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결 중이라는 거죠. 시장 예상치 그리고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를 뛰어넘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MLF 금리가 동결되자 MLF가 뭐냐면은 인민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뭐 미국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걸 레포라고 부르죠. 반대로 시중은행이 인민은행한테 빌려주는 돈을 우리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영레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LF가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다. 이 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되자 중국 민성은행의 웬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자금이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뜻은 인민은행에 돈이 충분히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많이 풀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좀 그래도 바닥 찍고 성장률 자체도 나쁘지가 않은 구간이구나. 옛날처럼 우하향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좀 반등하려고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가 조금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이 중국 반도체가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25년, 6년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준비 국내에서도 지금 열심히 HBM이라든가 추가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이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2단 HBM 관련된 얘기고요. 12단이 뭐라 했어요? D램을 12개를 쌓은 겁니다. 8단이면 8개를 쌓은 거고요.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12단이라는 거는 더 많이 쌓았으니까 성능이 좋겠죠. SK하이닉스가 내년부터 5세대 HBM 제품인 HBM3 12단 제품을 현재 8단이죠. 본격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HBM3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증까지 거치면 그 다음부터 납품이라든가 이 대량 이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진척도를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HBM3와 비슷한 수준의 수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수율 달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D램이 수율이 한 90% 나옵니다. 근데 HBM이 한 60% 좀 넘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HBM이 수율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HBM3만큼이나 수율이 나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죠.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AI 서버 투자 확대, AI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추가 수요 등 HBM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화웨이도 HBM 만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상 지금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HBM 차세대 공정 수혜 기업인데 중국까지 납품하고 중국 HBM 또는 중국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에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중국에까지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넥스틴이라는 기업이고요. 일단 넥스트는 기본적으로 HBM 이 테스트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검사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은 넥스틴에 대해 HBM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시 저평가 상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중국 합작법인 공장 가동이 시작돼 보조금 혜택에 따른 미국 장비 대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비가 못 들어가죠. 지금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넥스틴 걸 더 많이 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 거고요. 넥스틴은 국내 고객사와 함께 HBM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HBM 수율 향상을 위해 테스트 검사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검사 장비 관련주 주가 수익 비율 평균이 24배인 반면에 넥스틴은 17배로 그래도 비교적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넥스틴이 지금 HBM 검사 장비를 만들고
중국 관련된 수요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럼 HBM이 전부인가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까지 있냐면은 이제 전공정까지도 텍스트 국산화를 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전공정까지도 그러니까 후공정뿐만 아니라 그 전 상황까지도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학기술 기반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 미세 패턴 결함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웨이퍼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 나노 공정에서 정말 미세한 영향만 있어도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수율을 그 미세한 부분을 잡아주는 기업이 넥스틴이다. 국산화율이 57%에 달하는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HBM이 후공정이죠. 그 장비에 비해서 전공정의 장비는 사실 너무 미세하고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국산화율이 7%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 뭐 네덜란드 거 등등등 가져와다가 우리가 보통 쓰는 편이에요. 넥스틴의 장비는 반도체 전공정 분량의 4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는 이 초미세 패턴에서의 결함이라는 거죠. 초미세 패턴 결함 나서 나노 공정으로 아무리 해도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함을 미리 확인하면 나중에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돈을 더 쓴 다음에 오류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비용도 덜 들고 효율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양산 수율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넥스틴의 전공정 테스트기다. 그래서 넥스틴은 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모리 소자 고객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 및 해외 고객사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공정까지 기술력 있는 거 알겠는데 중국이랑 연관이 좀 막 깊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수혜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수년간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덕분에 아까 얘기했던 SMIC, YTMC, CXMT, PXW 등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국 반도체 장비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이 넥스틴에게는 호재입니다. 왜? 미국 거 안 쓰고. 왜냐면 미국 거가 거의 90% 독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거를 안 쓰고 넥스틴 걸 쓴다. 그럼 이게 점유율이 줄어들수록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제조 전공정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는 넥스틴을 포함해 전 세계 3개뿐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독점이 줄어들수록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넥스틴의 점유율은 한 5% 수준이지만 꾸준히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그다음에 HBM 전공정 테스트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바닥에서 보시면은 이제 막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꽤나 저가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넥스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상태니까 지금 구간에서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전공정 관련된 테스트, 후공정 검사 장비 플러스 중국까지 수혜를 받는 기업이 넥스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저희가 나눠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지금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에 들어오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도 여기서 할 거니까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6일, 25일, 24일, 23일, 2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무료로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